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중화권 증시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 다른 나라 증시들은 대체로 좀 정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다음 주에 CPI, FMC, 지표, 일정, 정책 이런 것들 진입하면서 조금은 좀 신중해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설,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그런 대로 잘 괜찮게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인 주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 변화를 보면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좀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JP 모건이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내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종목이 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업체 유명한 회사죠. 여기가 4분기에만 80% 주가가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폴러랄프로라는 의류업체도 또 올라갔죠. 미국에선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와 종목이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미국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와서 보면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3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 4위까지 밀렸죠. 이 종목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 금융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코리아나, 그다음에 JYP로 대표되는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선전을 했고 IT 계열, 그러니까 통신 장비나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약한 게 지난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파월 연설도 있었고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온 고용 지표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나 좀 봤는데 내년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6월에 지금보다 1%포인트 정도 올릴 거야 라고 보는 게 39, 그 이하로 올릴 거야까지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 초반 정도가 금리는 앞으로 1%포인트 이하로 올릴 거야 라는 거고요. 그거 이상 올라갈 거로 전망하는 것도 적진 않습니다. 한 45%, 거의 55대 45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금리는 가장 높은 확률이 이 두 개인데 1%에서 1.25%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정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럼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볼 때 일주일 전 대비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건데 되게 많이 할 것 같진 않다. 동결이거나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는 금리를 어쨌든 지금보다 1% 정도 올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금리 내려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미증시의 특징입니다. 주요 차트들의 움직임을 보면 S&P 500 지수 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굵은 선이 200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주선을 깨고 나서 그걸 회복하고 나면 재이탈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공방을 벌인 적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게 저점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부터는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증시 이미 저점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다음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하고 지금 불과 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올라가면 다우지수가 올해 이렇게 시장 고생시켜놓고 이 지수는 최고치로 마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빅테크하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다른 종목들이었죠.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1,300원 이하. 예, 지금 내려왔죠. 근데 200일선에서 지금 완전히 깨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속도 조절이 되더라도 어쨌든 1,300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이제 튕기면서 강하게 올라가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안정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소형업종 지수는 지금 6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 7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별개로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 장세 좀 집중할 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좀 봤더니 지난 주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곳에서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데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뱅크는 이런 데는 전부 다 내년에 증시가 빠질 것 같아. 경기 침체, 실적 하향,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0% 정도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연말에는 회복될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야데니,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어떤 분석가죠. 이 사람은 연착륙 6, 경착륙 4 비율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경기 침체 간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다. 그리고 지금 금융 시스템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소비가 살아 있어서 경기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4,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야데니라든가 이 전부 다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나온 자료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근데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아직은 더 많아요. 예,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이 정도 비율, 뭐 거의 한 이제 7대 3 정도 비율로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들이 주말에 좀 보도가 된 게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매수 규모가 크진 않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데 주간 단위로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야 지수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번 주에 될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글로벌 펀드를 보면 벽돌색, 이 벽돌색이 이제 주식 쪽인데 주식 쪽이 이제 유출이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신흥시장 쪽, 선진국 쪽은 유출인데 신흥시장 쪽은 연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아시아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식을 좀 사고 있다. 뭐 중국, 인도, 대만, 우리나라 순서거든요. 아시아에서 매도한 나라가 없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중국의 재개방,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연속적으로 되게 세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요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증시 포인트를 보면 이제 그 다음 주에 CPI, FMC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경계성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번 주 미국 금리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제 환율이 빠진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빠졌잖아요. 이에 따른 부작용도 투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거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빠지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볼 거냐, 아니면 금융시장이 안정된 걸 볼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 태도로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정 수급. 금융투자는 이번 달에 매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수급 속에서 3년 연속해서 연말 우리나라 전부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붙어주면 외국인 투자들까지 해주면 좀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주간 한 1조 원 이상 매수만 해주면 시장이 좀 숨통이 튈 수 있어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근 들어서 하향은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하향이 되는지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지난주 보면 실적 하향 전망치가 좀 하향 전망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상향 약간 됐는데 업종으로는 달라요. 반도체 쪽은 하향 조정이 되고 에너지라든가 종합상사 이쪽은 상향 조정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종별로 좀 다른데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여기서 경기 침체로 몰아가게 되면 여기서 가파르게 또 하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또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오실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독립 리서치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용까지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또 저희가 시작할 때 좀 많이들 응원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 방송 지금 2번째 녹음하는 거거든요. 앞에 여기다 제가 음악을 넣었었는데 그게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이제 약간 유튜브 업로드하다가 문제가 되는 걸로 지적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 얘기 되게 많이 들어주는 캐릭터라서 최근에 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해보면 다들 저희 또래, 우리 또래 정도 되시잖아요. 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뭔가 이제 가슴에 묵직한 거 몇 개 정도 다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좀 기운 좀 내시라고. 네, 기운 좀 내시고 밤에 뭐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가 뭐 그런 것 좀 듣고 하면 좀 기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듣고 좀 여유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좀 힘 좀 내시고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음악을 깔았었는데 그걸 못 깔게 돼가지고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